주변에 보면 굉장히 좋은 시계라든지 주얼리, 멋진 차, 명품 많고 화려한 사람들 있죠. 블링블링하고 귀티나요. 저도 이렇게 귀티나고 싶어서 무리해서 좋은 것도 좀 사보고 반짝이는 것도 달아보면서 따라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귀티는 따로 있더라고요.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진짜 품격이 느껴지는 귀티요. 오늘은 단순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더해지는, 나도 알고 주변인도 알 수 있는 나만의 귀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장님, 어떤 사람은 말이나 행동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괜히 기품 있어 보이고 대우받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어떤 사람을 보면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괜히 쳐다보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중요하게 느껴져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갈한 느낌에 귀하게 대해야 할 것 같은 품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귀티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겉모습. 둘째, 말하는 방식. 세 번째, 교류하는 방식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귀티나는 사람들의 겉모습은 기본적으로 청결 상태가 좋고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차림새에 자기만의 일관된 스타일이 있어요. 무작정 유행을 쫓거나 과한 스타일로 주목을 받으려기보다는 딱 필요한 만큼의 꾸밈으로 깔끔한 인상을 줘요. 오히려 누가 봐도 비싸고 좋은 명품을 잔뜩 걸친 사람보다도 절제된 스타일이 훨씬 더 우아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귀티나는 사람들은 평소에 걸음걸이나 움직임에서부터 당당하고 안정된 느낌을 줘요. 이들의 몸짓에는 불필요한 동작이나 과장이 없고요. 여유가 있어요. 어깨는 잘 펴져 있고 허둥지둥 급한 느낌이 없어요. 손동작이나 시선에서도 안정감이 있죠. 실제로 파워 포징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자세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의 변화가 있고요. 더 안정적이고 대담성이 발휘된다고 해요. 이것처럼 귀티는 옷차림이나 이 외적인 모습을 넘어서 움직임과 자세를 통해 어딘가 모르게 단단해 보인다. 예의 바르면서도 기품이 있다. 이런 인상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요소는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목소리로, 어떤 속도로, 어떤 단어를 선택해 말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죠. 듣기 좋은 목소리로 말하면 귀티가 나요. 귀티나는 사람의 목소리는 적당히 낮고 부드러운 톤을 가지고 있어요. 쓸데없이 목소리가 크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기어 들어가는 말투는 잘 쓰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목소리의 높낮이와 억양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상대가 듣기 편하도록 톤을 조율할 줄 아니까 대화할 때 굉장히 편하네요. 또 말의 속도도 귀티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귀티나는 사람은 말에 조급함이 없어요. 급한 상황에서도 말 중간에 끼어든다거나 상대의 말을 자르면서 의견을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요. 때를 기다렸다가 필요한 말을 차분히 하는데 이런 속도가 듣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어 선택에 품격이 있어요. 귀티나는 사람은 비속어나 자극적인 표현을 거의 하지 않죠. 쓴다고 하더라도 적당히 유머러스한 수준에서 사용할 줄 알아요. 대부분은 정제된 단어를 사용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해요. 애매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불필요한 미사 요구도 많이 쓰지 않죠. 당연하게도 직설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툭 내뱉지도 않고요. 가끔 직설적인 것과 명확하게 말하는 걸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둘은 분명 다른 개념이죠. 직설적인 말은 되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앞세우는 말투예요. 그래서 종종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인상을 주는 거예요. 반면에 명확한 말은 상대방의 감정까지 고려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요.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히 하되 불필요한 자극 없이 전달을 하는 거죠. 가끔 내가 말을 좀 직선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라는 걸 굉장히 당당히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가까워지지 말고 관찰하세요. 그런 말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본인의 캐릭터인 양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말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품격을 잘 드러내줘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인격과 깊이 그리고 배려심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런 요소들이 귀티나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타인과의 교류 방식인데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귀티나는 사람은 낯선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줄 아는 사회성이 있어요. 이때 억지로 친한 척하지 않고 그렇다고 위축되거나 작아지지도 않아요. 오버하지 않아도 존재감은 분명히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대화에 스며드는 그 유연함과 여유가 있어요. 이때 잘 보여야겠다
조급함도 없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오만함도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의도 없이 그저 어울리기 위해서 관계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요. 수평적인 태도를 가지고 편안하게 다가가는 거죠. 예의를 갖추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꾸밈없이 드러내요. 하지만 자신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표현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이들을 편안하게 대함과 동시에 함부로는 대하지 않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존중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신에 태도와 분위기로 존중을 이끌어내고 이런 부분이 귀티의 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귀티라는 거는 결코 화려한 외모나 고가의 물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자기만의 스타일, 성숙한 말하기 방식, 균형 잡힌 상호작용, 이 세 가지 요소는요, 결국 그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정돈돼 있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인인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단단하고 당당해 보일까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귀티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귀티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관찰해 봤는데요. 그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월감이나 허세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자신의 그 부족함이나 실수, 어설픔까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건강한 자기애와 자기 수용력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기 자신을 미화하지 않고 깎아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할 수 있을 때 가능한 태도예요. 이런 생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에 대한 남의 의견에 영향을 덜 받아요. 타인의 감정과 의견은 그 사람 거고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인식과 감정이 따로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자기 분화가 높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자기 분화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을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서 구분해내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말을 하든 그것을 내 정체성과 감정 전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시선일 뿐이야. 모두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 라는 식으로요. 결국엔 자기 수용력이 높은 자기 분화의 토대가 되는 것이고 이 2가지가 어우러질 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고 유연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런 내면의 힘이 결국에 말투, 표정, 태도에 스며들어서 귀티로 이어지는 거죠. 2번째 생각으로 급할 거 없어. 차분히 생각해보자. 인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귀티나는 사람들은 당황하거나 짜증내기보단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잠깐만. 급할 거 없어. 차분히 생각해보자. 하고요. 이런 태도는 단순히 인내심이 많다기보다도 강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불확실함을 견디는 힘이 작용한 거예요. 예상과 다른 상황에서 사람들은 종종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죠. 너무 당황해서 횡설수설하거나 상대방을 탓하거나 짜증을 내기도 해요. 그런데 귀티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그 순간적 감정에 대한 반응이 크게 나온다기보다 상황을 먼저 받아들여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고 해도 큰일이 나는 건 아니잖아. 괜찮아.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는 식으로요. 이런 인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고 그 안에서 침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반응은 말투에 그대로 드러나요. 조급하지 않고 목소리의 톤과 속도가 안정돼 있죠. 변수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잘 조절해서 상황을 해결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게 해요. 3번째 생각으로요.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해보자 인데요. 실패나 좌절을 대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나의 시도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과도한 낙담이나 좌절에 빠져있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려는 힘이 있어요. 이 실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느끼되 그 감정 속에 빠져있지 않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실패를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서도 여유가 있고 꾸밈이 없죠. 또 다음에 다시 시도했을 때 느낄지도 모르는 그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견디는 힘이 있어요. 불확실한 것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긍정적 마인드와 부정적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회복력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 내면의 단단함과 성숙함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 이걸 지켜보는 주변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존경심이 생겨나고 이런 요소가 귀티를 만드는 거죠. 결국에 귀티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내면의 구조가 만든 느낌 또는 아우라예요. 그럼 그 귀티나는 내면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은 뭔가요? 네, 이렇게 귀티나는 내면을 만들기 위해서 당장 해볼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3가지 생각해봤어요. 체크하고 관찰하고 찾아보는 건데요. 어떤 건지 자세히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의 말을 체크해보세요. 이건 말할 때의 속도, 톤, 말의 양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말이 빠른 편인지 느린 편인지, 톤이 너무 높거나 낮진 않은지, 불필요하게 말이 많거나 반대로 말이 너무 적진 않은지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의 구성 요소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와 정서적인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요.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드러나고 상대방은 그걸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게 되죠.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감정이 말의 속도와 톤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다양하게 연구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불안함, 긴장감, 분노, 격한 감정을 느낄 때 말이 굉장히 빠르고 음도 높아지고 표현도 거칠어지잖아요. 이렇게 꼭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정서에 어떤 감정이 주로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평소의 말에도 반영이 돼요. 또 욕구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인정받고 싶다 또는 오해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말이 길어지게 돼요. 이건 자신감의 부족에서 비롯된 과잉 설명일 수도 있고요. 괜히 불안정한 마음 때문에 주절주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사람이 뭔가 조급하고 불안하다는 느낌을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을 좀 체크해보면서 말이 너무 빨라지고 이 말 저 말 막 하고 있는 것 같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좀 불안한가? 어디 불편한가? 내가 위축됐나? 하고요. 이런 체크를 통해서 나의 말 습관이 어떤 상황에 달라지는지 알아차릴 수 있고요. 이런 과정들이 모이면 좀 더 안정적인 말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차라리 말을 살짝 느리게, 의식적으로 느리게 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나의 불안이나 긴장도가 낮아지고 여유를 찾는 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방법은요. 주변을 관찰하세요. 귀티나는 사람은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행을 하고 주변인들과 관계가 원만하죠. 굳이 나서거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 그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이 있잖아요. 이건 사회적 조망 능력과 관련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상황, 관계를 조망하는 능력이에요. 조망이라는 건 이 넓게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의미잖아요. 이거는 차분히 관찰하는 능력인 거죠. 이런 관찰이 가능하려면 본인에 대한 그 몰입을 멈추고 바깥으로 감각이 옮겨가야 해요. 그런데 긴장되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초점화 상태에 빠져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과도하게 집중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나 이상해 보이지 않나? 내 말투 어색한가? 내가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여러 개의 시선으로 나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걸 상상해보면 돼요. 이 상태에 빠지면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첫째는 시야가 좁아져요. 자신이 있는 공간의 분위기나 타인의 표정, 흐름, 맥락을 보는 여유가 사라져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겉돌고요. 상황과 따로 노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예를 들어 모두가 조용히 공감하고 있는 자리에 혼자 급하게 농담을 던지거나 의미 없는 자기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급하고 불안해져요. 자신의 위치나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자기 자신을 강조하거나 드러내려는 이 충동이 강해져요. 이거는 무의식적인 반응인데요. 이런 반응은 대부분 상황과 어긋나고요. 그 어색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요. 결국 나에 대한 긴장감, 검열이 여유와 안정감을 잃게 하죠. 내면의 깊이는 여유와 안정감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심리적 작용들이 그것들을 방해해요. 그래서 관계에서 자꾸 의리되게 만들고 위축돼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에 관찰자의 시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세요. 내 옆에 누가 있고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내가 있는 공간의 색이나 온도를 그저 판단 없이 관찰하세요.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내가 아닌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이 인식이 되면서 조망할 수 있게 돼요.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긴장을 낮추고 나에게 향해 있는 감각을 외부의 것으로 옮기는 작업인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주변을 관찰하다 보면 나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부정적 상황에서의 핵심 신념을 찾는 건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만의 기준과 여유가 드러나죠. 예를 들어 당황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 부당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핵심 신념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이 신념이 그 순간에 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로 인한 행동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핵심 신념은 나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 효능감하고 관련이 큰데요. 이게 부정적일수록 불안함, 초조감으로 인한 부적응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인지행동 치료나 심리도식 치료에서는 이 핵심 신념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율하면 자동적인 사고와 감정 반응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해요. 예를 들어 준비하던 일이 틀어졌을 때 역시 난 안 돼.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
라고 생각한다든가 비난을 들은 경우에 나 진짜 한심해, 사람들이 날 싫어해 라는 생각들은 나에 대한 핵심 신념이 발동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신념에 따라서 패배적인 언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행동은 귀티와 굉장히 거리가 있는 행동인 거죠. 우리는 부정적인 사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이 내면의 작용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이때 나의 부정적 신념을 알아차리고 문제의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서 이런 행동들을 멈춰야 해요. 때로는 긍정적 반응을 하는 것보다도 부정적인 반응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차분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대처들이 쌓여서 나만의 귀티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은 귀티라는 개념을 내면의 안정감이란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나만의 귀티를 만드는 방식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 균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지 자각하고 말의 속도와 톤을 조절해보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초점을 멈추고 주변을 조망하면서 상황의 흐름에 맞게 반응하는 것. 불안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그 부정적 신념을 알아차리고 그에 따른 감정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해보는 것인데요. 결국에 귀티라는 건 관계와 삶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인식과 감정 훈련, 그리고 자기 신뢰 위에서 차곡차곡 쌓여 나가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나의 말, 나의 시선, 그리고 내가 믿는 나 자신에 대해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봐 주세요. 거기서 관찰되는 작은 것들의 변화가 결국에 여러분만의 고유한 품격, 그 내면의 귀티로 이어질 거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좀 더 귀티 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계속 해나갈 거예요. 이 밖에 대인관계에서 더 자유롭고 존중받기 위한 방법의 영상이 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움 받으시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하는 짠토커입니다.